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북한의 선원 16명을 살해한 이 북한 주민 2명이 북송됐습니다. 강제 북송됐습니다. 전례가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정경두 국방장관은 몰랐다는 겁니다. 자, JSA의 중령이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바로 청와대에 직보를 한 겁니다. 어제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된다는 사실은 국회에 출석한 김유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받은 문자 메시지, 이것을 한 언론사 사진기자가 찍어서 보도함으로써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 김유건 국가안보실 1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면 묻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국회에 역시 나와있던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몰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식 보고 체계를 부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김유건 청와대 안보실 1차장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청와대에 파견된 군인사가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군인 중령이었습니다. 자, 공동경비구역 JSA의 대대장 중령이었습니다. 자, 현역 군인이 군 지휘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 몰라 청와대에 직보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방부 장관은 허수아비가 돼버린 겁니다. 유령이 돼버린 겁니다. 자, 정식 보고 체계는 어김없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JSA입니다. UN 사령부 지휘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주민 2명이 동료선 16명을 살해한 이 엽기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북한으로 북송됐는데 이 사실을 국방부 장관은 몰랐고 청와대 실장은 현역 중령 대장으로부터 직보를 받았다. 그것도 문자 메시지로. 이게 정상적인 군인들이 근무하는 나라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군 엉망진창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군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경두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차장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 북송과 관련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냐, 이런 백성주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JSA의 중령이 장관을 비롯한 군 보고체계는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청와대 김 차장에게, 김유건 차장에게 바로 직보한 것입니다. 자, 정 장관은 질문이 이어지자 뒷자리에서 참모가 건네준 간략한 메모를 보면서 언론 보도 이후 3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있는데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청와대의 안보실 1차장을 통해서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을 통해서 알려졌다. 개망신입니다. 개망신. 그리고요,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다. 이런 구체적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자 메시지, 청와대 김유건 차장에게 보낸 JSA 중령의 대대장의 이 문자 메시지는 이미 상당히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국방부 장관은 몰랐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기 국방부는 안 나옵니다.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자, 이 고급 정보를 JSA의 대대장 중령은 알고 있었고
바로 청와대에 문자 메시지로 보냅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김 차장, 김육원 차장은 육군 참모 차장 중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근해서 보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JSA 중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현역 시절에 같이 상사를 모셨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이 중요한 정보를, 고급 정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몰라라 바로 청와대 차장한테 직보한다. 사실 이번 일은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전에도 지난 6월 삼청 목선 입항 귀순 사건 때 청와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개입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청와대가 관여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이 국방부 브리핑장에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 하나 JSA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JSA에서 근무하는 한국군 지휘 체계상 통상 유엔 사령부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장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 한국군이라도 JSA에 근무하는 군인은 유엔사를 통해서 상황을 보고한다. 그런데 김육원 차장이 현장 군인에게 직접 보고를 받는 것은 아주 이상하다. 이상합니다, 제가 봐도. 자, 그러면서 한 예비역 장성이 이렇게 조선일보에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잘 보이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 보고체계 문란이자 기각행위다. 그러니까 지금 군이 청와대에 잘 보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영 안보실장이 한마디 하니까 ICBM을 이동식 발사체에서 쏠 소위가 어렵다고 하자 갑자기 군이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은 정치군입니까? 뭡니까?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 초기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근무하는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가지고 뭐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서류 가방을 잃어버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 군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망신당하고 국회에서 망신당하고 보고체계는 무너지고 청와대에 줄을 서고 이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보다는 본인의 출세가 더 관심이 많은 건지 정말 청와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군 통수권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